안녕하십니까. 변호사랑의 형사 전문 변호사 최희준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기습공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련 법들이 개정되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기습공탁이 뭔지, 그리고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법들이 개정이 된 건지, 지금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서 공탁을 하시려는 분들은 반드시 이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공탁이란 뭘까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내가 저 사람한테 줘야 할 돈이 있는데 저 사람이 받아가지 않거나 지금 현재 받을 수 없는 상황이거나, 혹은 이 돈을 받아가야 할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찾아가세요 라고 하면서 내 돈이나 물건들을 공탁소에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은 민사사건에서 많이 활용이 되기는 하는데,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마련된 형사공탁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서 이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형에 있어서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피해자가 있는 대부분의 사건들의 양형 기준을 보면 감경 사유의 첫 번째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형사사건에 연루된 가해자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 피해자와 합의를 보려고 하겠죠. 하지만 이 피해자와 합의를 보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로는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지급할 수 있는 합의금보다 상대방이 더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테고요. 혹은 내가 아무리 거액의 합의금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합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이러한 경우에 형사공탁이 많이 활용이 되는데요. 사실 이 형사공탁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반드시 피해자의 개인정보, 이름이나 연락처, 주민번호 같은 것들을 알아야만 가능했었기 때문에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지 못하더라도 사건 번호만 알면 그 피해자에게 변제공탁을 할 수 있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거죠. 바로 여기서 기습공탁이라는 것이 생겨났는데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것만큼 큰 감형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내가 일정 금액을 합의 명목으로 상대방을 위해 공탁을 해놨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이 양형에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부분을 악용을 하는 건데요. 이 공탁을 초기에 하게 되면 피해자가 그 공탁금을 회수해 가거나, 아니면 자기는 이 공탁 받을 생각 없습니다, 이 사람을 엄벌에 처해 주세요 라는 엄벌 탄원서가 재판부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내가 공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효과를 얻지 못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 이 일명 기습공탁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재판부에서는 판결문을 선고일 기준으로 약 2주 정도 전에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2주 정도 전에 공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바로 재판부에 양형자료로 제출을 하는 거죠. 그러면 법원 입장에서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일부 금액을 공탁을 했구나, 이러한 요소를 반영해서 그 사람에 대해 일부 형을 감형해 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가해자는 형사 판결이 선고되자마자 바로 공탁소로 가서 자기가 공탁한 돈을 다시 회수해 오는 겁니다. 이 기간이 채 3, 4주도 걸리지 않기 때문에 보통 형사 공탁을 하게 되면 피해자에게 연락이 가기는 하는데요. 피해자도 고민을 해보겠죠. 내가 저 공탁금을 받아가는 게 맞을까? 가해자를 용서해 줄까? 말까? 그 사이에 이 시간이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해자 입장에서는 돈을 들이지 않고 돈을 들인 것처럼 감형의 효과를 편법적으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워낙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다 보니 최근에 이 공탁법과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된 건데요. 2025년부터는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이 공탁금을 가해자가 회수해가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한 경우, 혹은 가해자가 무죄 판결을 받거나 불기소 결정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 개정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기습공탁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판결 선고 전에 기습적으로 공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거를 다시 회수해가는 것이 불가능해진 거죠. 이로 인해서 앞으로 이런 편법적인 것들이 근절될 것으로 보여지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공탁을 통해서 감형을 받는 것조차 원치 않는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요. 이런 경우에 피해자분께서는
그 즉시 공탁금 수령 거절 의사를 공탁서에다 통보를 하시고 나는 절대 이 사람의 공탁금 받을 생각도 없고 합의를 볼 생각도 없다라는 취지의 엄벌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시면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엄벌탄원서에 대한 부분은 제가 예전에 올려드린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새롭게 바뀐 형사공탁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변호사랑의 최희준 형사전문 변호사였습니다.